당신이 입은 옷, 지금 쓰는 스마트폰, 마시는 커피까지 전부 배로 왔습니다. 근데 그 배를 만드는 나라가 단 3곳뿐이에요. 한국, 중국, 일본. 타이타닉 만들던 영국은 사라졌고 2차전 때 배를 연간 수천 척씩 찍어내던 미국도 포기했습니다. 독일은 어떻고요? 세계 최고 잠수함 기술 보유국이었죠.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들이 떠난 건 기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돈이 안 되니까 떠난 거예요. 이 이야기 지금부터 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2023년 초에 그리스 선박회사 대표가 한국에 날아왔어요. LNG 운반선 한 척 주문하려고요. 조선소 영업팀이 견적서 내밉니다. 2,800억 원이고요. 인도는 3년 뒤입니다. 3년이요. 스마트폰은 다음날 오고 자동차도 석 달이면 오는데 배는 왜 3년이나 걸릴까요? 문제는 시간만이 아니에요. 진짜 지옥은 돈입니다. 계약금으로 10% 받고 중간에 30%씩 2번 더 받고 나머지는 배 넘길 때 받아요. 그런데 공장은 내일 당장 돌아가야 하고 철강은 오늘 사와야 하고 직원 월급은 이번 달 말에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조선소는 은행한테 수천억 원을 빌립니다. 이자 내면서 3년을 버티는 거죠. 여기 가상인물 하나 설정할게요. 이름은 박 과장. 조선소 재무팀에서 일합니다. 2023년 1월에 계약서 사인했을 때 환율이 1,200원이었어요. 박 과장이 계산기 두드리며 생각했죠. 이 정도면 300억 원은 남기겠는걸. 그런데 6개월 뒤에 철강 주문하는데 가격이 톤당 90달러에서 107달러로 뛰었어요. 원가가 갑자기 100억 원 늘어난 겁니다. 2024년 3월에는 엔진 주문했는데 환율이 1,300원 됐고요. 엔진은 독일에서 수입하니까 달러로 결제하거든요. 또 50억 원 날아갔어요. 2025년 9월에 전장 장비 주문했더니 구리 가격이 파운드당 4달러에서 5.82달러로 폭등했습니다. 배 한 척에 전선만 수십 톤 들어가니까 30억 원이 추가로 든 거예요. 2026년 1월 드디어 배를 인도했습니다. 박 과장이 최종 계산했더니 원가는 2,900억 원인데 계약금은 2,800억 원이에요. 적자 100억 원. 3년 동안 밤새워 일했는데 손해본 겁니다. 박 과장이 사표 쓰려다가 팀원들 생각하고 참았죠. 그런데 사장이 불렀어요. 잘했어. 납기 맞춰서 인도한 거. 다음번에 이기면 돼. 이게 조선업입니다. 한 건 손해봐도 신뢰를 지켜야 살아남는 게임이에요. 유럽은 이 게임을 못 버텼습니다. 환율 예측 못하겠어. 원자재 가격 통제 못하겠어. 이자 부담 너무 커. 그래서 떠났죠. 미국은요? 전쟁 때는 배를 미친 듯이 찍어냈어요. 국가가 돈 무한정 퍼붓고 원가 계산도 안 하고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전쟁 끝나니까 민간 시장에선 못 버텼습니다. 수익성이 안 나오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항공모함이나 핵잠수함 같은 군함만 만들어요. 이건 국가 안보라서 적자 봐도 만들거든요. 냉장고 비유 하나 해볼게요. 조선소를 냉장고라고 생각하세요. 냉장고 안에 뭐가 있죠? 음식. 이게 수주 잔고예요. 앞으로 만들 배 목록이죠. 냉장고 문 열면 음식 확인할 수 있잖아요. 오, 김치 있네. 계란 있네. 고기도 있네. 이게 조선소의 미래 매출입니다. 그런데 냉장고가 비면요? 굶어야죠. 2025년 9월 기준으로 전 세계 조선소들의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총량이 1억 6,600만 보정톤이에요. 중국 냉장고에 61% 들어있고 한국 냉장고엔 20% 있어요. 일본 냉장고는요? 거의 텅 비었습니다. 냉장고 채우기 전쟁이에요. 비면 끝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냉장고를 채울까요? 한 건 손해봐도 신뢰를 지켜야 합니다. 여기 5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 국가가 뒤에서 돈을 보증해야 합니다. 조선소가 은행 가서 3천억 빌려달라고 하면 은행이 뭐라고 할까요? 담보 뭐 있어요? 조선소가 말합니다. 배 만들 겁니다. 은행이 웃어요. 배는 3년 뒤에 나오잖아요. 그 사이 다이에 당신네 망하면? 그래서 한국수출은행이 나섭니다. 우리가 보증할게요. 이 조선소 안 망합니다. 그제야 은행이 돈 빌려주는 거예요. 중국도 똑같아요. 중국 수출입은행이 뒤에서 보증해주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유럽은요. 정책금융 규모가 우리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조선소가 돈 못 빌려서 무너지는 겁니다. 두 번째, 50년 넘게 쌓아온 납기 준수 실적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이 선주라고 상상해보세요. 몇천억 원을 맡기는 건데 이 조선소 믿을 수 있을까요? 뭘 보고 믿어요? 실적이죠. 우리는 지난 50년간 배 3,000척 만들었고 납기 지연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게 최고의 마케팅이에요. 한국 조선소들은 1970년대부터 한 번도 납기 어긴 적 없습니다. 태풍 와도 만들고 코로나 와도 만들었어요. 이게 신뢰거든요. 새로 선업 주작하는 나라는요? 아무리 기술 좋아도 선주가 안 믿어요. 넌 처음이잖아. 난 3,000억 원 걸 만큼 용감하지 않아. 세 번째, 철강부터 엔진까지 한 동네에 다 모여 있어야 합니다. 레고 공장 상상해보세요. 빨간 블록, 파란 블록, 노란 블록, 수만 개를 맞춰서 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빨간 블록이 독일에서 오고 파란 블록이 핀란드에서 오고 노란 블록이 폴란드에서 온다면요? 블록만 늦게 오면 전체 조립이 멈춥니다. 한국은요, 빨간 블록, 파란 블록, 노란 블록 전부 경상도에서 나와요. 포항제철, 거제조선소, 부산 기자재 업체가 차로 1시간이면 다 연결됩니다. 중국도 비슷해요. 상하이 근처에 다 모여 있죠. 일본도 규슈에 몰려 있고요. 유럽은요, 흩어져 있어요. 물류비만 수백억 원 나가고 납기는 계속 밀려요. 네 번째, 거대한 도크를 365일 쉬지 않고 돌려야 합니다. 조선소 가보셨어요? 축구장 10개 크기의 도크가 있고 100m 높이의 골리앗 크레인이 서 있어요. 이거 유지하는데 수백억 원 들어갑니다. 배 안 만들어도요. 그래서 계속 만들어야 해요. 욕조 비유 기억나시죠? 물이 계속 빠져나가요. 보존비가 새는 거거든요. 더 큰 호스로 물을 계속 부어야 합니다. 한 척 만들 때랑 10척 만들 때랑 척당 원가가 30% 차이 나요. 그래서 대량 생산이 생명이에요.
다섯 번째, 불황 때 국가가 버텨주고 밀어줘야 합니다. 조선업은 10년 호황, 10년 불황을 반복해요. 불황 오면 주문이 뚝 끊겨요. 이때 어떻게 하느냐로 생사가 갈립니다. 한국은 2010년대 불황 때 구조조정을 했지만 완전히 포기하진 않았어요. 조선은 우리 핵심 산업이야. 버텨. 정부가 정책금융 더 풀고 은행 빚 탕감해주고 세금 깎아줬습니다. 유럽은요, 불황이면 정리해. 시장 논리대로. 그래서 조선소들이 쓰러졌죠. 여기서 구체적인 사례 하나 더 들어볼게요. 2020년 코로나 불황 때 그리스 해운사 사장이 배 10척 주문하려고 했어요. 먼저 독일 함부르크 조선소 찾아갔습니다. 배 10척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조선소 사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내년 3월에 문 닫습니다. 수주 전부 끊겼거든요. 프랑스 생나제르 조선소도 찾아갔어요. 똑같았습니다. 저희도 정리 중입니다. 그 다음 한국 거제 조선소 찾아왔어요. 배 10척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조선소 사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언제까지 필요하신데요? 불황인데 괜찮으세요? 문 안 닫으세요? 국가가 뒤에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리스 사장은 어디에 주문했을까요? 당연히 한국이죠. 그리고 3년 뒤 정확히 약속한 날짜에 배 10척을 받았습니다. 납기 딱 맞춰서요. 이게 차이예요. 유럽은 불황 오면 시장에 맡기고 한국은 국가가 떠받칩니다. 이 5가지 조건 다 갖춘 나라가 세계에 몇 개나 될까요? 한국, 중국, 일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 하나 풀어야 해요. 한국이 이긴 건 인건비가 싸서가 아니에요. 한국 조선소 용접공 연봉 얼마인지 아세요? 6천만 원 넘습니다. 중국보다 비싸고 베트남보다 3배 비싸요. 그런데도 한국이 이기는 이유는요? 배 만드는데 인건비는 15%밖에 안 들거든요. 배 한 척 원가를 쪼개보면 철강, 엔진, 기자재 같은 원자재가 60%예요. 설계 감리가 15%, 이자 같은 금융 비용이 10%, 인건비가 15%, 인건비 10% 깎는다고 해봐야 전체 원가는 1.5% 밖에 안 줄어요. 그런데 환율이 10%만 흔들려도 원가가 6% 흔들립니다. 인건비보다 환율이 4배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떠난 진짜 이유는 임금이 아닙니다. 더 돈 되는 판으로 옮긴 거예요. 유럽은 1980년대까지 조선업을 지배했어요. 그런데 1990년대부터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죠. 대량 상선 만들면 마진이 5%야. 크루즈선 만들면 마진이 20%야. 엔진만 팔면 마진이 10%야. 뭘 해야 할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배는 포기하고 가장 돈 되는 부분만 지배하자. 여기 핀란드 바르질라라는 회사가 있어요. 배 안 만듭니다. 그런데 전 세계 선박 엔진의 40%를 만들죠. 엔진 하나에 500억 원 받아요. 마진은 30%가 넘고요. 한국 조선소가 배 한 척 만들어서 5% 마진에 150원 남길 때 바르질라는 엔진 하나 팔아서 150억 원 남깁니다. 근데 엔진 만드는데 6개월이면 돼요. 쟤는 3년 걸리는데요.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배는 안 만들지만 추진 시스템, 자동화 장비, 항해 시스템을 팔아요. 한 척당 300억 원 받죠. 마진은 25%고요. 이탈리아는요? 크루즈선만 만들어요. 크루즈 한 척이 1조 원이에요. 마진이 20%니까 2천 원 남깁니다. 일반 상선 10척 만드는 것보다 돈 많이 벌어요. 유럽은 진 게 아니라 포지션을 바꾼 겁니다. 컨테이너선 같은 방리담에는 아시아한테 맡기고 우리는 고마진 제품만 하자. 이게 유럽 전략이에요. 그래서 선진국이 배 안 만드는 진짜 이유는요? 더 맛있는 게 있어서예요. 소프트웨어, 항공, 금융, 명품, 첨단 부품 이런 데 투자하면 마진이 30%, 40%, 50% 나오거든요. 반대로 한국, 중국, 일본은 조선을 손익계산서로만 안 봤습니다. 철강, 기계, 해운, 고용, 안보가 다 묶인 국력 패키지로 본 거죠. 여기서 현재 시장 상황 한번 점검할게요. 2026년 2월 5일 기준 원달러 환율은 1,448원이에요. 기준금리는 2.5%고요. 이게 조선소한테 무슨 의미냐고요? 조선소 재무팀장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환율 높으면 수출 대금 많이 받으니까 좋을 것 같죠? 틀렸어요. 철강, 엔진, 구리 전부 달러로 사오니까 원가도 같이 올라갑니다. 기준금리 2.5%는요? 조선소가 빌린 몇천억 원에 대한 이자가 그만큼 높다는 뜻이에요. 배 한 척 만드는 동안 이자가 200억 원 나갑니다. 철강 가격은 최근 톤당 107달러예요. 배 한 척에 5만 톤 들어가니까 535억 원입니다. 철강 가격이 10% 오르면요? 원가가 54억 원 뛰어요. 구리는 파운드당 5.82달러예요. 배 한 척에 전선이 50톤 들어가니까 64억 원 어치죠? 구리 가격 10% 오르면 원가 6억 원 추가고요. 여기서 아까 박 과장 다시 등장시킬게요. 적자 100억 원 보고 상사한테 올라갔던 그 친구요. 상사가 물었어요. 환율 해지는 했어? 네, 70%까지 했습니다. 원자재 선물 거래는? 그것도 했는데 구리 가격이 예상 밖으로 뛰었습니다. 금리 스와프는? 했는데 중앙은행이 금리를 안 내려서 상사가 한숨 쉬었어요. 100억 원 적자면 우리 1년 영업이익의 10%야. 그래도 납기는 맞춰. 틀리면 다음 계약도 없어. 박 과장이 고개 숙였죠. 죄송합니다. 다음엔 꼭 흑자 내겠습니다. 조선업은 한 건 손해봐도 신뢰를 지키는 게임이에요. 유럽 조선소들은 손해보면 바로 계약 파기하거든요. 그래서 선주들이 안 믿는 거고요. 1972년 울산 앞바다였습니다. 조선소 없었어요. 그냥 모래밭이었죠. 그런데 한 사람이 그리스 선주 만나러 런던으로 갔습니다. 배 26척 만들어 드릴게요. 조선소 어디 있어? 지금 짓고 있습니다. 설계도는 그것도 만들고 있습니다. 기술자는? 그것도 뽑고 있습니다. 말이 돼요? 안 되죠. 보통은 공장 짓고 기술 배우고 시제품 만들고 그 다음에 파는 거잖아요.
한국은 거꾸로 했습니다. 계약 먼저 따고 공장 나중에 지었죠.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요? 신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용접 잘한다고 신뢰받은 게 아니에요. 저는 하겠습니다를 외치고 그 말에 목숨 걸었던 거거든요. 울산 조선소는 공장이 아니라 전쟁터였어요. 낮에는 철판 자르고 밤에는 용접하고 새벽에는 도장했습니다. 비 와도 안 쉬고 태풍 와도 안 쉬었어요. 그렇게 3년 버텨서 배 26척 인도했습니다. 납기 딱 맞춰서요. 그리스 선주가 깜짝 놀랐죠. 한국 미쳤네? 여기서 한국 조선업의 진짜 무기가 나옵니다. 블록 공법이에요. 배를 통째로 만드는 게 아니라 블록으로 쪼개는 거예요. 머리, 몸통, 꼬리를 따로 만들어서 나중에 레고처럼 끼워 맞추는 거죠. 이게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중국 조선소가 배 한 척 만드는데 4년 걸릴 때 한국은 3년 만에 만들어요. 납기를 1년 당기는 겁니다. 선주 입장에선 1년이 돈이거든요. 배 빨리 받으면 화물 빨리 싣고 운임 빨리 받으니까요. 그래서 선주들이 한국 조선소 찾는 거예요. 또 하나 밀리미터 정밀도입니다. LNG 운반선 아세요? 영하 163도 액화천연가스를 담는 배예요. 용접 하나 틀리면 폭발합니다. 한국 조선소는 용접 오차를 1mm 안으로 관리해요. 머리카락 두께의 10분의 1이에요. 이걸 50년째 해온 거거든요. 중국이 LNG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아직 품질에서 한국을 못 따라와요. 그래서 2025년 9월 기준 LNG 운반선 신규 수주에서 한국이 55%, 45%를 차지합니다. 55대 45예요. 한국이 아직 앞서 있는 거죠. 전체 신규 수로 보면요. 한국이 39%, 중국이 40%예요. 거의 따라폈습니다. 10년 전엔 중국이 70%였거든요. 한국이 다시 치고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생태계입니다. 포항제철, 거제 조선소, 창원기계, 부산 항만 이게 다 1시간 거리예요. 아침에 포항에서 철판 찍으면 점심에 거제 도착합니다. 저녁에 블록 완성되고요. 중국은요. 땅이 넓어서 물리에 시간 걸려요. 상하이예요. 상하이에서 닝보까지 5시간 걸리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핵잠수함 이함 이야기 해야 할 것 같네요. 2025년 10월 경주 AUKUS 정상회담에서 역사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어요. AP통신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미국이 영국에도 주지 않았던 최고 기밀 기술을 한국과 공유하기로 한 역사적 결정이래요. 영국이요? 2차 대전 때 같이 싸운 형제국가잖아요. 그 영국한테도 안 줬어요. 한국한테 줍니다. 왜냐고요? 한국 조선소가 만들 수 있으니까요. 5,000톤급 핵 추진 잠수함 6척 이상 건조 계획이에요. 한 척당 3조 원, 총 20조 원 넘는 프로젝트죠. 미국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한대요. 그런데 그 조선소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오션입니다. 한국 기업이에요. 기술은 미국 만드는 건 한국이 하는 겁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핵 잠수함은 기술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 문제였어요. 그 정치 문제를 한국이 풀어냈습니다. 물론 미국 의회 동의 같은 후속 절차가 남긴 했어요. 하지만 대통령이 승인했다는 건 이미 게임이 끝났다는 겁니다. 타이타닉 만들던 영국은 떠났고 전쟁 때 배 찍어내던 미국도 떠났습니다. 한국은 남아서 가장 어렵고 가장 비싼 배를 가장 빠르게 만드는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배, 핵잠수함까지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질문 하나 드릴게요. 2026년 환율이 1,500원 넘고 중국이 가격을 더 내리고 경기가 침체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당신은 이렇게 말할 건가요? 조선업은 이제 끝이야. 정리하자. 아니면 이렇게 말할 건가요? 이건 우리 마지막 제조업이야. 끝까지 버티자. 한번 포기하면 다시 못 돌아옵니다. 유럽이 증명했죠. 선택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